S&P 500과 나스닥 100 어떤 ETF에 투자할까? 시대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근본부터 시작해서 4가지 기준점을 토대로 각각의 장단점,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ETF가 많은 돈을 벌어다 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근본입니다. S&P 500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라고 불리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줄여서 S&P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주가 지수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미국의 500개 기업을 걸어 모아서 이것을 주가 지수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S&P 5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놀랍게도 이 상위 500개 기업만으로 미국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S&P 5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S&P 500이라는 표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이 레전드 워렌 버핏이 죽고 난 후에 전재산 90%를 몰빵하겠다 한 궁극의 투자처이기도 하면서 이 김잔잔이 평생 투자할 마음 편한 ETF, 원픽 오브 원픽에 꼽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투자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어떻냐? 나스닥 시장이 있다고 했죠. 이 나스닥 시장에는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주식으로 상장해 있는데, 이 3,000개 이상의 상장 기업 중에서도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상위 100개 기업만 추려서, 우등생 100개 기업만 추려서 지수화한 것이 바로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스닥 시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금융업종이 제외되었나요? 라는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바로 지난 영상 나스닥 100의 기초편을 확인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근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에서 나머지 특성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S&P 500의 근본은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을 다양하게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스닥 100은 반면에 나스닥 시장에 기술, 첨단 위주, 젊은 기업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위 100개 기업만, 금융 기업을 제외하고 100개 기업만 선정해 놓은 것이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먼저 근본 개념,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에서 나오는 다음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500개 기업이고 나스닥 100은 100개 기업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가 더 안정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맞출 수 있겠죠? 당연히 500개 기업이 100개 기업보다는 안정적일 겁니다. 50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망해도 100개 기업보다는 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반면에 500개 기업에서 1개 기업이 대박이 나도 등락이 심하지 않겠죠. 500개가 평균적으로 묵직하게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S&P 5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다양한 섹터에서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섹터가 뭐냐면은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기업들을 11개 정도로 공식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IT,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금융, 통신, 산업, 부동산, 에너지. 기업들이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주제별로 분류를 좀 해놨어요. 그런데 이 S&P 500은 이 다양한 섹터들을 균일하게 골고루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나스닥 100의 경우는 나스닥 시장 자체가 IT, 기술, 첨단 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섹터가 IT나 첨단에 편중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국어 1등, 수학 1등,
과학 1등, 영어 1등, 미술 1등 등 여러 분야의 우등생들을 끌어 모아서 집합시켜놨다 라는 측면에서도 다양성에서 오는 든든함, 안정감 이런 게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어떻죠? S&P 50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죠. 이미 100개나 되는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쉽게 비유를 하자면 S&P 500은 다양한 분야의 1등들을 모아놨다면 나스닥 100은 이과생들의 1등만, 과학 1등, 수학 1등, 특정 분야의 1등들만 모아놓은 그런 지수 ETF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쏠려 있는 만큼 이 분야가 빛을 발하면 대박이 날 수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쪽박을 찰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스닥 100은 상대적으로 안정성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죠? 나스닥 100은 더 위에 위치해 있다가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오를 때도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빠르게 높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한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S&P 500은 500개가 묵직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반면 나스닥 100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아쉽다. 다음 변동성 이어서 보시면은 S&P 500은 잔잔하다. 변동성이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어떻죠? 화끈하다. 변동성이 높다. 오를 땐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땐 깊게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 100의 장점이 여기서 차밍 포인트가 여기서 발산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 뭡니까? 빠르게 부자 되고 싶다. 하루라도 젊을 때 부자 되고 싶다. 이 욕구를 조금 더 가깝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 출금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과 재테크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도 출금,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미국 전체 주식을 11개 섹터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 부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돈을 운용을 하는데요. 이게 유행이 돌듯이 이 섹터별로 돈이 몰렸다가 빠졌다가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술 섹터에 많은 돈이 몰려서 기술 섹터가 올라갔다가 기술 섹터가 빠지고 소비 섹터가 올랐다가 소비 섹터가 빠지고 다음에는 헬스케어가 올랐다가 이런 것을 순환해서 주식이 올랐다가 내린다. 섹터별로 순환을 한다 해서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거래를 하는 특성상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S&P 500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섹터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적절하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순환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모두 S&P 500이 균일하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100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S&P 500에 비해서 섹터가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 섹터가 잘 나갈 때는 아싸 내 차례다 하면서 쭉쭉 올라주지만 만약에 이 트렌드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면 이 기술 섹터 부분은 약간 침체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이 나스닥 컴퓨터 첨단 기술 쪽이 엄청나게 붐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적당히 오르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우리가 돈을 조금 필요해서 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 버리면은 오르는 상황에서도 더 오르면 어쩌지? 하고 빼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가파르게 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또 본전이 생각나니까
또 빼기가 아쉬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점진적으로 조금씩 신압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중도 출금 측면에서도 S&P 500은 심리적으로 중도의 돈을 빼도 걱정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스닥 100은 운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고 나스닥은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S&P 500 높고요. 변동성은 낮고 그래서 걱정이 없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변동성은 화끈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높은 수익률을 빠르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특장점이 하나 있고요. 중도 출금 측면에서도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 S&P 500은 사업이 자리 잡은 안정적인 대기업 사장님 느낌. 그래서 이전처럼 높은 대박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나스닥 100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청년이다. 그래서 대박 아니면 쪽박을 찰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상위 100개 기업만 뽑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보장된 스타트업 청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무엇이 더 좋을까? S&P 500과 나스닥 100 무엇이 더 투자하기 좋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정답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는 버리고 한 개에 올인을 하겠죠. 그런데 저 김잔잔이 봤을 때는 둘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두드러져서 고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잘 모르겠으면 둘 다 사면 되지 라는 융통성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질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자님, 왜 하필 나스닥 100인가요? 아까 섹터 보니까 다양한 섹터들이 있고 그 섹터별로도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모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스닥 100입니까? 왜 하필 기술 섹터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니 나스닥 100 수익률을 봐.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수익률이 좋아. 그러니까 나스닥 100도 사.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스닥 100을 제가 평생 투자할 두 번째 ETF로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 대가들도 비슷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수익률이잖아요. 과거에 S&P 500보다 나스닥이 수익률이 좋았다. 이 과거를 보고 투자한다고? 과거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백미러, 이미 지나온 길을 보고 운전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길은 꽃길이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먹구름이 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든 인생이든 근본, 본질을 알아야 안정감 있게, 확신 있게 투자할 수 있고 확신 있게 투자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근본과 본질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의 본질 중 하나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 100이 왜 전망이 좋을까? 정말 투자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의거해서 나스닥 100도 S&P 500과 동일하게 해볼만 하겠다 하는 N가지 이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 나스닥 100 ETF 3탄에서 이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이런 댓글들이 조금 있었어요.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국내 상장도 있고 해외 상장도 있는데 국내 상장 ETF를 살까요? 해외 상장 ETF를 살까요? 이런 질문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나스닥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N가지 이유에서 다뤄드릴 거고, 그 이후에 나스닥 해외 직투 ETF 원픽 그리고 나스닥 국내 상장 ETF 원픽을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투 ETF 중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컨텐츠들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다면 다음 영상도 김잔잔의 철학을 많이 담아서 쉽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